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상표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재심 및 소송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재심은 이제 심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잖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확정된 심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심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비상 불복 신청 방법을 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리트라이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단 심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 자꾸 더 다툴 수 있게 하고 그러면은 법적인 안전성을 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심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어. 근데 더 이상은 확정됐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안전성이라는 일반적 정의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라는 구체적 정의, 이것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재심입니다. 법적 안전성이라는 일반적 정의하고 당사의 권리 구제는 구체적 정의,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상표법에 보면은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민사소송법 451조의 재심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법에는 재심사유가 쭉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준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 귀찮아서 안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재심한다고는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어떤 경우에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흐릿흐릿한 사람이 있어. 잘 명확하게 귀찮으셔도 찾아봐야 되는데, 교재는 그 밑에 주석 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안 찾아보고 교재를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민사소송법에 있는 재심사유가 쭉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재심사유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 첫째, 법원의 구성이라든가 그 심판부의 구성, 그러니까 심판의 구성이라든가 심판부의 구성이 잘못된 경우나,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런 사유들이고, 두 번째는 대리권에 이제 흠이 있는 경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요.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에 하는데 필요한 권리, 이런 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사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 이런 걸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뭐 협박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 요 6번은 요 이렇게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된 거, 이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재판부가 모를 줄 알고 그걸 꾸며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는 절대 안 돼. 나중에 형사처벌도 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는 대리인이 뭐야, 의뢰인한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세요. 이래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의 거짓 진술이 판결 증거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에? 증인을 이렇게 하는데, 에? 그 뭐야, 이제 증인 신문 하기 위해서 질문상 만들고 막 하는데, 뭐 이건 이렇게 답하세요, 이렇게 답하세요. 여러분이 막 변리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맞는 말이라면 하려는 건 좋아. 근데 없는 말을 요렇게 꾸며주세요. 이런 말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감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 의뢰가 오죠. 이게 권리범위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뭐 이렇게 의뢰인 맞게끔 막 취향대로 돈 준다고 막 거기에 맞게끔만 이러셔는 안 돼, 절대. 직업 윤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 8번이에요. 판결의 기초가 된, 그러니까 심결의 기초가 된이죠.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례로도 나왔고, 요거 뒤에 이제 사례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상호간의 판단을 누락한 때, 그 다음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모순되는 게 나오는 거야. 심결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재심 청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상당히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이게 뭐야? 송달 안 되도록 해가지고, 공시송달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이렇게 심결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심 사유고, 그래서 이거 실제 나왔던 사례예요. 자,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 등록 무효심판이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의 선등록상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을이 A- 상표도 등록이 됐었어. 근데 이것은 뭐야? 34조 1항 7호 에 가지고 선출호에 타는 등록상표와 유사 상품은 동일 이래가지고 이것이 무효가 됐어. 이것 때문에. 근데 갑의 상표가 이 상표가 또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됐어. 이것도. 그래서 이 무효 심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확정된 후 인용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이 이것이 나중에 무효가 돼가지고 이게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야? 인용 상표 자체가 이제 존재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무효시킨 게 잘못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재심 청구고, 또 하나 특수한 재심 청구로서는 사해 심결에 대한 불복 청구로서의 이제 재심 청구가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당사자가 짜고 공모해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 청구의 경우는 누구를 당사자로 하겠어? 피청구인. 짜고 친 사람, 이 갑과 을, 이 짜고 병의 권리를 이렇게 뭐 어떤 소멸케 하는 그런 심결을 받았다. 그럼 이제 갑을 상대로 이 사람들 공동 피청구인을 해가지고 이제 병이 재심 청구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남의 사회행위 하는 것은 우리 상표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재심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칙은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야. 원칙이요. 그러나 재심 사유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첫째, 아까 대리권의 문제 있을 때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해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30일의 기간은 청구인이 심결 등본 송달에 의하여 그 심결이 쓴 것을 안 날로부터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결이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거 뭐야? 대리인란을 보니까 이제 청구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을이야. 상대방이 갑이야. 갑의 대리인이 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대리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확정됐다도 을의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30일 내에. 언제? 그 심결 송달에 승결 송달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신결이 있었다. 그걸 안 날로부터 이제 그 결국 신결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이제 그 카운팅이 들어간다고 안 날에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밑줄 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변리사 시험에 1차 또는 2차에 나왔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날에 다음 날부터냐 안 날부터냐 이렇게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센시티브 해야 된다. 약간. 그 다음에 재심은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 청구할 수가 없어요. 3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재심 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심결이 확정됐는데 선등록이 인용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돼서 그게 또 확정이 됐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3년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외상표가 무효가 이제 확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3년간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심결 이전에 확정 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심결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심결했고 심결간에 모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은 그야말로 리트라이얼이야. 다시 심판하는 거야. 꼭 심판이야, 심판. 그렇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이제 규정을 준용을 하는 거예요. 재심에 이라는 그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이제 재심 청구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이렇게 심리를 하는데 이거는 재심 청구 이유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 즉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야 돼. 심판관이 보고 이거 말고 다른 재심 사유가 있네.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주장하지 않은 다른 재심 사유가 있네. 여기에 해당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옛날에 상표권의 효력에 공부할 때에 효력의 내용, 그 다음에 효력의 제한, 효력의 확대 이런 걸 배웠잖아요. 효력의 제한 중에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심에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한인데 이러한 심결이 있은 후에 이런 심결이 있었고 확정이 됐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회복이 됐어. 그러면 그 사이 기간에 이게 심결이 확정이 됐고 나중에 회복이 되었어. 심결이 확정이 되었고 그럼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선의로 즉 뭐예요? 선의라는 것은 모르고라 그랬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상표를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 또 기타 뭐 간접 침해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거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심결이냐? 무효심결. 또는 존속기형 행위는 무효심결 확정된 거, 취소심결 확정된 거, 권리범에겐 심판에서 그 심결이 확정된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2, 3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효인 경우, 취소인 경우, 권리범이 있는 경우. 1번과 2번은 이미 기출이 됐어. 3번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의로 모르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등록상표라 이렇게 한 것은 효력 제한에서 등록상표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특칙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판단 상표가 포함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좁은 의미의 색채 상표, 즉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유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재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표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표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표 침해 소송, 심결 등에 대한 불복 소송, 특허 청장 등의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표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상표권자의 보호 때 상표 침해 행위, 구제책, 방어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략을 하고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은 이제 2번 심결 등에 대한 불복 소송에 대해서 이제 상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심결 취소 소송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특허 심판원이라는 특별한 에서 다툰 그런 것들을 이제 특허 법원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 행정 소송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특허청장 등의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이것은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은 출원 서류를 제출했는데 출원 서류를 뭔가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등 해가지고 반려 처분을 받았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위법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일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특허법원 관할이 아니고 일반 이제 행정법 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의 관할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표법은 주로 제2번 심결 취소소송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결 취소 소송은 다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야. 그 심결이 위법하니까는 그걸 취소해달라 하는 소송.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특허 심판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심판 단계에서도 보정할 수가 있잖아요. 보정할 수 있는데 그 보정이 잘못돼가지고 특허 심판원에서 각하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의 상급기관은 어디야? 특허법원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불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상표 등 출원에 관한 상표나 지정상표의 보존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심판 청구서나 재심 청구서의 각하 결정. 이건 방식 심사가 잘못된 거지. 방식 심사가. 그랬고 방식 심사를 했는데 보정 명령까지 내렸는데 이 청구서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뭘 기재를 해야 돼 안 했다 라든가 문서를 처음부터 내야 되는데 안 냈다 했는데 보정에 이제 무슨 소리냐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퉜는데 말을 안 하니까 각하 결정을 내버려. 그러면 그것이 위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소를 특허법원에 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나 가장 많은 거는 1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있다. 꼭 1번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특허 심결 취소송을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이것에 대한 관할은 이제 특허법원 전속 관할이에요. 대전에 있죠. 옛날에는 이제 서초동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과학계에서 지방 분권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결 취소송의 법적 성질은 이제 그 특허 심판원의 심결 결정 이런 것이 이제 처분이죠. 특허 심판 처분, 이 심결 결정 이게 처분이야. 그래서 이것은 특허 심판원은 행정
특허청이잖아. 행정기관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처분이지. 예. 그거에 대한 불복소송으로서 하는 소송이니까 행정소송이에요. 그리고 즉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에 따라서 결정계 신결취소송과 당사자계 신결취소송 이렇게 했는데 거절결정, 뭐 각하결정 그거에 대해서 처분한 게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복소송하는 그런 신결취소송은 당연히 특허청장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니까 항고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항고소송인데 당사자의 경우는 어떠냐? 상표 등록이 무효다. 그럼 갑과 을이 네 상표 등록이 무효냐 유효냐 막 따졌을 거 아니에요. 특허심판원에서. 그래서 어떤 심결이 나왔어. 그 패소한 측 억울하니까는 소를 제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 소송이냐 학설이 이제 주장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판례는 항고 소송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등록 누가 해줬어? 특허청장 해줬잖아. 그 등록이 무효라는 거 싸우는 거 아니야. 원래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건데 권리자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편의상 피고로 잡아가지고 싸우는 것 뿐이야. 그래서 당사자 대립구조는 편의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질은 특허심판의 행정처분인 심결의 위법성을 다루는 불복전차인 것이고 또 심리에 있어서도 그 직권조사 등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는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다 이렇게 밑줄 친 거는 다 출제됐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심판은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하려면은 행정소송 같은 제기하려면은 어떤 심판을 꼭 거쳐서야만 그 다음에 소송 단계로 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강제심판 전치라는 건 먼저 거쳐라 이런 얘기야. 전치라는 말은 먼저 거쳐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임의전치주의도 있어요. 심판을 원하면 하고 안 하면 그냥 막바로 그냥 소송으로 와도 돼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런 행정사건은 다 이게 강제전치주의가 일반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좀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임의전치주의를 해가지고 일반 행정소송 같은 건 심판하고 와도 되고 그냥 직접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소송으로 그냥 직접 와도 되고. 그러나 요 심결소송은 어떻게 돼? 강제심판 전치주의야. 억울하다고 특허심판원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냥 특허법원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일반 행정소송 갈 수가 없어.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돼. 그래서 강제심판 전치주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결취소 소송에서 소송물,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소송이라는 물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소송의 대상물이야. 즉, 재판을 해야 되는 대상물이야. 뭘 재판해 달라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서브젝트 매러가 뭐야? 대상물이. 그건 뭐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이라는 이 행정처분이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지금 재판단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이것이 소송물이에요. 특허심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실체 절차적 위법 여부. 이것이 이제 소송물이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 위법하면은 그 심결 잘못됐다. 그래서 그 심결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행정처분, 행정처분했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결 취소소송이 들어가는 말이 그거야. 이 심결이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결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이제 원고 적격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당사자죠. 출원이라든가 결정계에서는. 그 다음에 당사자계에서는 또 이제 원고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었던 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당사자. 또 참가를 했다면 참가인이 있고, 그 밖에 참가 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이건 잘못된 거다. 참가 신청 허여를 안 해준 게 이래가지고 특허법원에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야?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을 청구하거나 피청구이 되거나 이렇게 심판 단계에서는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데 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패소를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꼭 전체가 다 이렇게 불복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느냐? 특허법원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중에 뭐랬어? 을이.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뭐 돈 들어가고 비용 시간 들어가고 관심.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갑 단독이라도 불복해서 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판례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잘 알아놓으셔야 돼. 우리가 상표 심판 때 배웠지만은 결정계 심판, 즉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이런 경우에는 보조 참가에는 당사자 참가가 있고 보조 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는 보조 참가 허용하지 아니한다. 아예 법의 명문으로 딱 상표법의 규정이 박아놨다고. 에? 그러면은 심결 소송, 즉 특허 심판원에서는 그렇게 보조 참가가 안 되는데 특허 법원 단계에 와서도 보조 참가가 안 되느냐 되느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판에서 분명히 안 된다 그랬고 법에서도 그렇게 심판 단계 안 된다면 소송 단계에서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판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판례에서는 심판 단계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소송 단계에서는 보조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특허 심판원에서 행정 절차이고 신결취소송은 행정소송에 그거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인데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가할 때 원래 참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뭐라 했어요? 보조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행정소송법이 준용을 하고 있어. 근데 신결취소송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소송이라 했잖아. 다만 특별행정소송일 뿐이야. 특별행정이니까 특별자 빼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민소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결취소송, 즉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보조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 단계에서 안 돼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피고적격은 결정계 사건에서는 이제 처분기관인 뭐야? 행정청. 행정청이 뭐야? 특허청이야? 특허청장이야? 특허청장이라 그랬잖아요. 서울특별시가 행정기관이야? 서울특별시장. 이 행정기관이에요. 잘 알아놓으셔야 돼. 일반인들 같으면은 뭐야? 서울특별시, 뭐 특허청 이런 게 행정기관이라고 하겠지만 전문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허청장,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하셔야 돼. 당사자의 사건은 당연히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결 취소 소송은 그럼 언제 제소할 수 있느냐? 신결, 등본, 뭐 결정이라면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그리고 요거는 불변 기간이야.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기간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변 기간이라는 건요. 원칙은. 그러니까 요 내에 빨리 내야 돼. 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도서와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불변 기간에 대해서 부과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특허법원의 재판장이 아니야. 특허 심판원의 심판장이 하는 거예요. 주체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부과기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부과기간의 지정은 요 30일 이내 있잖아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아니고 뭐야. 요 기간 내에 부과기간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근데 그 이제 30일이 지났어. 그러면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 판례가 그런 거예요. 부가기한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한 지정 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는 부가기한 신청해가지고 그래 기간 언제까지 연장해 줄게 하고 딱 이렇게 내려진 게 이 30일 이내에 다 이루어졌어야 돼. 신청만 먼저 이루어지고 30일 내에 나중에 인정은 나중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 제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허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잖아요. 소장 해가지고 특허 심판원이 몇 월 며칠 날 한 심판번호 제몇 호에 몸에 관한 심결을 취소한다. 뭐 소송 비용은 왜 부담으로 한다. 라는 뭐 재판을 구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소장이 이제 오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특허법원은 이것을 특허 심판원장에 통지를 해요. 이런 게 왔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신결문, 특허 심판에서는 심결문 있잖아요. 근데 특허 법원에서 하는 것은 판결문이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특허 심판하는 신결문에 심판 비용은 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뭐 피청구인의 부담을 한다. 만약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그 심판 비용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 그것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은 뭐 얼마를 주라. 이거 너무 뭐 적다잖아. 이거 아무튼 독립해서 소리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구 적격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소송이 적법하려면. 그래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지.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뭐야? 불리한 신결을 받은 자는 원칙으로는 당연히 소액이 있는 거죠. 다만 그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은 원칙상 신결의 소액의 이익이 있다 하는 게 판례고요. 그런데 상표정보 출원이 취하돼 버렸어. 그러면 그 취하라는 건 뭐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아예 출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취하잖아. 출원의 포기는 뭐야? 이제까지 출원해가지고 진행된 것까지 인정해. 근데 나 요 이상부터 딱 스톱. 더 이상은 절차밟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출원의 포기고, 출원의 취하는 막, 나 출원한 것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줘요. 이게 출원의 취하거든. 그래서 출원이 취하됐어? 그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보니까 뭐야? 심결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결 취소송을 제기를 했어? 근데 그 위에, 야, 이러지 말고, 우리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취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소를 취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소는 이제 각하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는 소 취해서 내고 그냥 끝나버리지. 뭐 각하고 보고가 어딨어. 가끔은 그래요. 이제 재판하다가 당사자를 또 대리 그러지 말고 우리 합의합시다.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가끔 협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의뢰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소액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소액이 뭐 흠결이 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액이 이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합격도 있고 소액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이제 심리를 하는 거지. 그래 하는데 이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사유도
소송 단계에서는 이제 주장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단계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어. 근데 그 처분의 위법 사유도, 예를 들면은, 뭐, 34조 1항 7호, 뭐, 9호,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인데, 심판에서는 뭐,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분을 한 거야. 34조는 7호만. 그럼 이제 불복을 해요. 불복을 하면은 일단은 주장을 했었잖아. 근데 판단을 안 해준 거지. 그러면 그런 사유도 소송 단계에서는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주장 입증할 수 있고. 그러면 특허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제한 없이 이를 다 심리 판단,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경우, 이런 경우 신결추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도 신결의 결론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핵심은 뭐냐, 거절 이유가 있으면 그 거절 이유에 제한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갈 때는 이 갑의 상표 추정이 당신은 34조랑 7호에도 해당하고 9호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 결정이 됐어. 그랬더니 출원인이 불복을 해가지고 특허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했어. 했는데 쭉 보니까 그래도 너는 7호에 해당해. 그래가지고 그 거절 결정은 적법한 거야, 옳은 거야. 이렇게 또 심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또 출원인은 특허법원에다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그때 이제 피고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특허청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특허청장이 거절 결정서에는 7호를 삼았지만 원래는 9호도 삼았잖아요. 적용은 7호를 해서 거절을 했지만은, 근데 원래는 9호도 통지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9호 따질 것도 없어. 이 주지상표인지 뭔지 따질 것도 없어. 그런 그 주지상표하고 인용상표인 주지상표하고 이 출원상표하고 유사한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어. 왜? 이 주지상표인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어. 왜? 이 주지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는 거야. 선등록이. 그러니까 유명하냐 따지려면 증거 다 봐야 돼 이렇게 하는데 선등록은 건 뭐야? 상표 등록 원부만 보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출원해서 먼저 등록됐네. 그거랑 유사네. 그러니까 34조에 해당하네. 9호는 볼 것도 없네. 이래가지고 거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출원이 계속 싸우니까 특허청장이 좋아. 그러면 9호도 계속 그냥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7호도 넣고 9호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거절 결정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 이유는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이게 통지가 안 된, 9호가 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9호를 이제 와서 소송 단계 주장한다면 이건 새로운 거절 이유지만 원래는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됐었고 다만 그냥 7호 명확하니까 그냥 그걸로만 딱 했는데 또 불복했어? 그러면 7호뿐만 아니라 9호도 해도 새로운 것에 해당하는 한 신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더라도 신결의 결론을 정당히 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허청 거절 결정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아까 얘기처럼 7호나 9호, 또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 이런 것도 주장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장하고 또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절결정서에는 의견서 총서에는 애초에 7호가 나가고 9호가 나갔지만 그 다음에 거절결정서에는 그 가운데 7호만 나갔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9호는 알려준 거,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소송 단계까지도 그래? 그럼 7호만 아니고 9호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성립 2신청이 있었다. 그럼 2신청에서 2신청인이 구호도 주장하고 7호도 주장했다는 거야. 에? 그래갖고 그 2신청서 부본이 출원인에게 송달이 됐어. 그리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여했어. 그런 경우에도 이때도 뭐야? 그럼 마치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주결정에서는 그 가운데 이의결정을 할 때 7호만 적용해서 거절했다. 그 신청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 심판도 그렇게 했다. 소송 단계가 7호뿐만 아니라 뭐야? 9호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답변서 이신청서 부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백 대상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신결 추성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면 자백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나가? 재판하러 오는데 안 나가? 그러면 뭐야? 나중에는 그 침묵으로 사실이 인정이 되는 수가 있다고요.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 하나는 거지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까지 자백의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표가 3호에 해당하느냐, 뭐 12호에 해당하느냐, 뭐 13호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처럼 상표의 어떤 성질 표시냐, 품질 오인 약이 염려가 있는 상표냐, 뭐 부정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냐 이런 거 할 때에 성질 표시인지 아닌지,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부정 목적으로 출원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는 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 뭐야? 지들끼리 그래요 우리 유사해요. 아니 우리끼리 뭐 유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거 다 자백했다고 다 인정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설사 그렇게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의치가 않는 거야.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정말로 유사한지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는지 또는 성질 표시인지 부정 목적 출연한 건지 이런 것은 동일 유사한지 이런 것은 이제 그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백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판결이 나오면 뭐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라. 아니면 그건 적법한 거다. 아니면 이제 위법이면 막 그걸 취소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심결 또는 결정을 특허 심판원이 몇 월 며칠 날 민사건에 관해서 한 심결은 취소한다. 또는 결정은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판결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심결이나 결정의 처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취소하라.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판결에서 기초가 되었던 사유, 취소가 기초가 됐던 사유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 심판을 기속한다. 이건 일반 소송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속력을 갖는다, 바인딩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특허 법원에서 예를 들면 주지상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고 쳐봅시다. 34조 1항 9호 이제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냐 아닌 상표냐 이게 쟁점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주지상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 신결이 잘못된 거다. 주지상표를 본 거는 잘못이다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특허심판원 단계 내려왔어. 근데 특허심판 단계에서 똑같은 이유로 또 다시 뭐야 이거는 주지상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새로운 뭐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완전 핑퐁 게임 하는 거 아니야.
특허번 올라가면 주상표가 아니라 그러고 내려오면은 주상표라 그래요. 인용상표가.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전의 신결과 동일한 결론 신결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특허본에서 취소 판결에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가지고 종전 신결과 동일한 결론의 신결을 할 수 없다는 거야. 핑퐁 게임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내려왔는데 새로운 증거를 냈어. 근데 이것이 그 판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큼 증명력을 가지는 그러한 증거야. 이런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게 다시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심결이 2개가 있었어. 심판이 2건이 있었어요.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각각 심결이 있었고 각각 취소소송이 제기가 됐어. 심결 취소소송이 제기가 됐어. 이런 경우에는 중복죄소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들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먼저 확정된 이 중에 하나의 어떤 이것이 하나의 신결 취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또 다른 이거에 대해서 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신결 동일한 사건에 미친다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취소된 심결은 이제 특허심판원의 별도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효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심결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이거는 형성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 법원에서 이제 심결 취소송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그럼 거기서 또 불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상고장은 어디다 내냐면은 대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특허 법원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허 법원에서는 그걸 받으면 상고장을 받으면 이제 소송 기록 함께 대법원에다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렇게 소송 기록 받으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제 상고인에게 보내면서 언제까지 상고유서 제출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고 사건이 진행이 돼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제 이게 사법부잖아요. 그 행정부 완전 다른 기관이니까 그래서 행정부도 알아야 되니까 행정부에 속하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것을 통지를 합니다. 이런 상고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소송 절차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 결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소 정본을 또 이제 특허심판원장에 송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표 사건에서 재심 및 소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